안녕하세요. 데이커였습니다. 중부에는 굉장히 춥습니다요. 바깥에 얼음은요, 아침에 그 최저 온도가 7도로, 영하 7도로 나왔는데요. 한 영하 8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는 예보에는 영하 9도 나오는데요. 저희 지역은 영하 10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의정부하고 또 일산 이런 데는요, 오늘 영하 9도 내려갔답니다. 온도가 지금 하우스 온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13도. 어저께 오후부터 시작해서 한 5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보여드려요. 그냥 난로 켜요. 이렇게 전기 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전기 난로를 이렇게 켜주고요. 방에서 거실에서 나오는 유리창 있죠? 그거를 한 뺨 정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면 뭐 영하로 뭐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도 온도가 지금 요렇게 맞춰져요. 요런 식으로. 밤 한 7도 이상을 제가 맞춰줘요. 왜 그러냐면 꽃이 피는 식물들 있죠. 이런 거는 최하 한 10도 이렇게 맞춰줘야지 꽃이 피는데, 할 수 없어서 한 7도, 최저 온도를 7도 정도로 맞춰주고요. 바깥에 영하 4도 정도 내려가면은 요렇게 난로를 안 켜요. 난로를 안 켜도 되는데요. 영하 5도 내려가면 난로를 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7도가 유지가 돼요. 한밤중에. 제일 추울 때가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제일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켜줘서 맞추는데 전기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세는 키핑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키핑장을 제가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요. 키핑 다이를 4개에서 5개 정도를 써야 돼요. 이게. 그러면 키핑 다이가 하나가 뭐 저렴한 데는 6, 7만 원, 뭐 비싼 데는 10만 원,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떼면은 한 5, 6만 원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월 달에는 한 7만 원, 1월 달에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2월 달에는 한 7만 원, 전기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펠렛 난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요거 씁니다. 그냥 구형 요렇게 해서 하는데 영하로 막 20도 내려갈 때도 2칸을 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키는데요. 그럴 때는 거실에서 유리창 있죠. 그거를 많이 열어놔요. 더 많이. 그래서 온도를 그래서 보일러를 좀 빵빵하게 떼면서 거실의 거를 유리창을 많이 늘어놓으면 이제 순환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올려드리지를 못했는데 추위, 채비는 다 단단히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저께 이것 좀 보세요. 앵초를 드릴까 밖에 월동이 되잖아요. 이 앵초가. 드릴까 말까 굉장히 아직 이렇게 잠자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한 7시 넘어서 다 이렇게 또 드렸어요. 나머지는 미리미리 대비를 다 했는데 앵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드리자 싶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어저께는 이제 의정부 갔다 오는 날이라 의정부 들꽃사랑 갔다 오는 날이라 굉장히 좀 늦게 와요. 아침에 막 일찍 출발해서 갔다 오면 한 5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채비하는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늦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영상을 그래서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채비들 잘 하셨겠죠? 미리미리 한 이틀 전에 올려드려서 채비는 잘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하신 거 또 오늘 또 한번 또 볼게요. 앵초 키우기가 굉장히 또 궁금하시다고 이러시는데 앵초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것도 있고 세상에 이런 거 보니까 꽃대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도 안 잤어요. 이거 여름에 왜 안 잤느냐? 제가 마늘액비를 주니까 이렇게 잠을 안 자요.
이렇게요. 근데 이 자는 아이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앵초도요, 사랑초를 닮아가지고 꽃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카파앵초 이런 거는 막 한바탕 지금 막 피고 갔어요. 이렇게 피고 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 피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사랑초도 땅콩 사랑초, 스테노린차, 스텔라타 이런 거 빨리 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이런 거 피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앵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빨리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고 이래요. 이게 피는 시기가 절기가 다 다릅니다. 아직 잠자는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앵초 키우시는 분들요. 그리고 앵초는 여름에 이게 힘들어 하거든요. 여름 지나면은 겨울에는 잘 자랍니다요. 뭐 이럴 때 이제 막 영양제도 좀 주시고 액비도 주시고, 액비가 뭐예요? 액체로 된 비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주시면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보세요. 벌써 하면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완다 앵초예요. 작년에 4,000원짜리 6개, 462 24, 24,000원인데 2만원에 이게 판매가 됐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때 분갈이 하고 지금 분갈이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앵초는 이렇게 해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분갈이 하면 돼요.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난들을 구매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나는 영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런 서양난들은요. 동양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동양난은 꽃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여름에 피는 난, 봄에 피는 난, 가을에 피는 날. 그렇지만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양난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온시디움, 카틀레아, 덴드로비움, 그 다음에 펄버필륨, 뭐 하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호접난 이렇게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옛날에 뭐 호접난 뭐 이런 거는 좀 키워봤어요. 그런데 햇볕을 많이 요하는 게 있고 햇볕을 또 많이 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햇볕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는요. 덴드로비움가예요. 덴드로비움가, 그 다음에 카틀레아, 그 다음에 호접난, 펄브필름 이런 거는 거실에서도 키우기가 가능해요. 호접난이나 펄브필름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카틀레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카틀레아는 중간 정도, 반그늘에서도 잘 커요. 이런 게 다 카틀레아 종류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2시간 이렇게 들어오는 요 장소잖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잘 펴요. 난들이. 요런 식물들이 제가 키우는 곳에서 키우는 거는 베란다에서도 아마 충분히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난들은 제가 옛날에 막 동양난은 참 많이 키워봤어요. 한창 2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서양난은 저는 잘 안 키워봤어요. 왜냐면 서양난은 이렇게 예쁘고 향이 안 나잖아요. 근데 동양난들은 예쁘지는 않지만 향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동양난을 조금 좀 오래 좀 많이 좀 키우고 이랬었는데요. 똑같습니다. 난들은 물을 아끼면서 주어가지고 키우면 돼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화분을 조금 작게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키우되 습도 있죠. 자, 습도가 62%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습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습도만 이렇게 맞춰주면 저기를 안 해도 돼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열흘에 한번, 보름에 한번 주면 돼요. 1일, 15일 이렇게 주시든지 10일, 20일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딱 날짜를 달력에다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딱 그 날짜에 가서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거예요. 그거 뭐죠? 막실라리아인데, 이 막실라리아만큼은 해가 없으면은 꽃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꽃대 올리려고 하면 이게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막실라리아가요. 키우기는 뭐 무난하게 이렇게 잘 키워져요. 보세요. 벌브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올 때 벌브가 쪼글쪼글 했었는데, 이렇게 잘 키웠죠. 여름에는 그늘에서 키우시면 돼요. 자, 요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막실라리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꽃대를 올려줘요.
요런 거는 방그늘에서도 꽃대를 잘 올려주거든요. 온도만 맞으면. 온도가 한 10도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요런 것들은 꽃이 개화를 잘해요. 근데 요게 막실라리아가 온도가 조금 좀 올라가야지 꽃이 피어요. 그리고 또 요런 것들 샤리 베이비 요런 것도 가을에 피잖아요. 요런 거 요런 것들도 반그늘에서도 잘 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양나는 잘은 모르지만요. 온도 가을에 피는 거 있죠. 요즘부터 이렇게 개화를 해가지고 겨울에 봄까지 개화를 하는 거는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는 햇빛 양이 많아야 된다. 이게 참고를 하실게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피는 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햇볕 양이 많아야 되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꽃들 있죠. 이런 거는 햇볕 양이 좀 적어도 잘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입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위도 가을에서 겨울로 피는 거는 추위가 조금 좀 강하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피는 거는 추위에 좀 약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주기는 뭐 언제 피든지 간에 나는 아껴서 주시면 돼요. 동양란이든 서양란이든. 제가 키울 때는 그렇습니다. 영양제는 보통 이렇게 꽃이 피고 있을 때 액비로 해서 주시면 돼요. 알갱이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 놓으실 것 같으면 이게 알갱이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 놓잖아요. 그럼 별로 효과가 없는 게 물을 뭐 한 달에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도가 있어야지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가 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녹여서 연하게 해서 한 보름에 한 번씩 물 줄 때 있죠. 그때마다 연하게 해서 액체비료, 액비를 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난을 키우시는 분은 여기에다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놓으라고 해요. 10알에서 15알 정도. 그런데 올려놔봐야 얘가 먹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요? 물을 천천히 주는데 언제 녹아서 들어가요? 그죠? 물을 한 이틀, 3일에서 한 번씩 주면 이게 녹아서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으로 여기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이렇게 분사해주면 잘 자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은요, 물을 줄 때는 수돗물을 좀 받아놨다가 이제 실온에 맞춰서 주시는 게 좋아요. 야, 요거 하나 올라왔네요. 요거 비비추 바람꽃. 요렇게. 색상이 지금은 요렇게 아이보리잖아요. 요게 시간이 지나면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몸값이 좀 합니다요. 자, 이렇게. 요거 2개 심은 거예요. 아이고, 요거 좀 보세요. 이것도 이쁘죠? 개나리 자스민도 하나 이렇게 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카라 잎이 다 없어졌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몇 분이 또 이제 댓글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카라 키우기 제가 영상에 있는데 그 영상을 못 찾으셨나 봐요. 아이고, 동백 좀 한번 봅시다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 이거 카네이션 동백인데요. 아, 요거 하나 사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요거요. 자, 요거 선물 받았어요. 구독자님께. 아유, 가격이 거해가지고 이랬는데 요거를 하나 선물 사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네요. 카네이션 동백이에요. 자, 이 6만원짜리입니다. 아이고, 가격이 거합니다요. 이렇게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렇게 예쁩니다. 사진하고는 달라요. 사진 이렇게 나왔는데 실물이 더 예쁩니다. 이렇게요. 자, 가는 도중에 있어요. 이게. 자요, 이렇게. 자, 카라가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가지고 와서 분갈이 하지 말고 분만 옮기세요. 이랬잖아요. 이제 추워지니까 꽃대는 안 올라오고 이제 잠자러 가요. 얘가. 잠자러 가면서 이렇게 하엽이 계속 집니다요. 이렇게요. 자, 요거는 요게 좀 시원찮죠? 잠자러 빨리 가갖고 요거 의정부 들꽃 사장님께서 요거를 주셨어요. 요거는 얻어온 거고 요렇게 남아서 요거 갖다 놓은 지 한 2주가 넘었네요. 자, 요거는 저기를 해온 거예요. 구매를 해온 건데 이거를 분을 빼가지고 그대로 제가 옮겨놨잖아요. 왜냐? 잠잘 때 털어주려고. 잠을 자면은 캐야 돼요. 이 카라를.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는 물을 정상적으로 주세요.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늘에 있어도 괜찮아요.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도. 저도 여기 이제 이렇게 장소가 복잡하니까 요거 요 종달 뒤에 요렇게 있어요. 그늘에 요렇게 있는데 이게 이 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압성 작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근을 키워줘요. 구근이 자라요. 감자처럼 생겼어요. 이 구근이. 이 잎이 다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열흘에 한 번씩 물 주면서 베란다에서 추우면 안 돼요. 영하로 떨어지면 구근이 얼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다 말랐다는 분 계세요. 캐세요. 그러면은 캐가지고 구근을 얼지 않게 해서 그늘에서 약간 좀 말리세요. 말려가지고요. 다시 식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재를 하실 때는 마사 50%로 해가지고 굉장히 배수가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자, 마사 50%에는 30%는 우암도의 흙 이런 거를 쓰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20%는 굵은 거, 장 거 이렇게 혼합을 하셔서 50%로 맞추시고 펄라이트를 한 15% 정도 맞추시고요. 흙 있죠. 용토 이렇게 사서 쓰시는 분들은 35%만 맞춰보세요. 그리고 바특을 쓰시는 분은 40% 정도 맞추시고 펄라이트를 10% 정도 맞추시고 모래를 50% 정도 이렇게 맞추세요. 그래 가지고서 믹서를 해 가지고 얘를 잠자는 애를 심으세요. 잘 심으면 돼요. 흙은 요만큼 덮어주면 돼요. 그 국은 위에다가 요렇게 심고서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어가지고 물은 주지 않고 얼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시면 돼요. 뭐 시골에 강 같은데 보일러실에 이런데 햇볕 안 들어오는데 두셔도 돼요. 그런데 얼지 않게 보관해야 돼요. 막 10몇 도로 영하로 내려가면 이게 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현관 같은데 요런데 이렇게 두실 때가 있으면은 이 흙채로 물은 안 주고요. 분갈이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말린 다음에 신문지로 털털 싸가지고 박스 같은데 안에 이렇게 넣으셔서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으셔서 이렇게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스티로폼 박스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니까 작년에 제가 그 하늘마가 다 썩어버렸어요. 하늘말은 그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싸서 보관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곰팡이가 펼 수도 있고 잘 안 마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분갈이를 해서 얘를 안착을 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다 마르고 없어지면 다서 분갈이를 해서 안쳐가지고 저기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리아 구근 있죠. 달리아 구근도 그렇게 해서 다 안쳤어요. 제가 큰 플라스틱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꽃방에다 갖다 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저기 해갖고 왜냐면은 마사나 흙에 요렇게 해서 위에를 덮지 않고 얼지 않게 보관을 하면 봄에 싹이 틀 때 캐가지고 가르기를 해서 마당에 심으면 편리합니다. 요렇게 또 댓글에다 조언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식으로 보관을 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을 안 주면 썩지가 않잖아요. 이 흙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렇게 앉혀 놓으면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깨끗하게 수분이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잠을 잘 것 같아요. 설란, 카라 이런 거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 주나요 안 주나요? 제일 궁금해 하는데 분갈이가 다 돼서 흙을 털으신 분들은 이게 잎이 다 말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자른 거를 잘라내시고 물 주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재우면 돼요. 그래서 2월 달에 구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물을 보름에 한 번 정도 주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또 이렇게 한번 분이 바짝 말랐다 싶으면 한 번 주면 이제 싹이 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저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시간이 엄청 갔네요. 자, 요런 것들 분갈이 한 것들 활짝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 한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천리향도 그렇고 요거는 불상에서 제가 어저께 이게 캐 갖고 와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게 금방 막 동태돼서 얼을 것 같아서 밖에 씨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한 폭이 난 거예요. 자, 요렇고
요런 것들도 분갈이 했는데 잘 요렇게 활짝 되고요. 초코코스모스도 요렇게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초연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늘에 있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 어때요? 요렇게 생기가 돌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 한 일주일 됐어요. 지금 요렇게 분갈이 한지. 한 일주일 되면 요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렇게 하얀 거 요런 거 생기는 거 있죠. 요 분갈이 몸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 거. 자, 요렇게 생길 수 있어요. 요렇게요. 자, 요거 향기별 꽃도 요렇게 다 털고 있잖아요. 요렇게. 자, 잘 요렇게 활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요. 요거 다 털었어요. 향기별 꽃 분홍색 요거요. 그리고 루비페랭이도 이렇게 잘 활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햇볕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요. 자, 궁금하신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아는 만큼요. 제가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을 한 뭐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요? 요거 도원향은요. 가지고 와서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요. 왜 그러냐면 꽃을 보려고요. 건드리면 꽃이 금방 시들어요. 생생하죠. 이렇게 해서 영양제, 액비 영양제 좀 한번 먹였어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영양제 액비를 한번 먹이는 게 좋아요. 자, 뭐 미르 몰약을 먹여도 되고요. 마늘 액비도 먹어도 되고요. 영양제 수용성 있죠. 그걸 녹여서 줘도 되고요. 또 인트라 있죠. 요즘에 들꽃에서 파는 거 그거 두 가지 섞어서 조금씩 먹여도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액비는 뭐 정해진 게 않아요. 바나나 액비를 먹여도 돼요. 액비는 꽃이 피고 이렇게 있을 때 몽울이 졌을 때 뿌리면 이게 길게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튼실하게 꽃대를 올려준답니다. 이게 좀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활력제라는 것도 있어요. 활력제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는 또 영양제, 활력제 또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활력제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꽃이 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영양제, 활력제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인트라나 미르몰이나 이런 거는 영양제보다도 활력제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오스모코트나 멀티코트나 이런 거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지 그냥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하자면은요. 자, 요거는 파티걸이에요. 이렇게 뉴질랜드 앵초예요. 감사합니다. 다이커였습니다.